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재의 별과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이. 아나운서 윤소영입니다. 네, 오늘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모임 이름입니다.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에 김성교 회장님 모셔서 오늘 여러 가지 준비돼 있어요. 뿔피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특강까지 이어질 거니까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회장님 일단 본인 소개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우리 회장님께서는 알래스카 더치하고 텔레그래프에서 탑뉴스로 나오셨어요. 탑뉴스로 나오셔서 그게 이때 연합뉴스에서 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KBS에서도 다큐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라고 말해도 될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굉장히 멋진 강의 들어볼 건데요. 그 들어보기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성주군 금수면 어은동에서 태어나서 금수국민학교 그리고 가천중학교 성주농고를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성주 토백이죠. 서울에서 공부를 경희대에서 사학과를 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거의 뭐 30년을 살아왔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디안 문화를 연구하고 한반도에서 선사시대 때 코리안들이 신대륙에 도달해 왔다 하는 내용을 미국 측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알류산 열도 알라스카에 있죠. 알류산 열도 아망락 섬이라는 그 섬에서 2007년도에 그 코리안 온돌이 발굴이 미국 고고학계에서 발굴을 하고 그 코리안 온돌이다 주장을 했을 때 아무도 한국에서는 학계에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은 곳에서 고래뼈로 된 달이 발굴되었는데 그것이 1960년대 환경북도 서포항에서 발굴된 고래뼈 탈과 완전히 시대적으로도 일치하고 모양도 일치하고 그래서 온돌과 고래뼈 탈이라는 것은 고래를 따라 알라스카까지 가서 그 아망락 섬에 온돌을 남겼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 단수 측정 연대 3000년으로 나왔고 또 그 뒤에도 4000년까지 나왔는데 3000년에서 4000년 전 코리안들이 신대륙에 왔다 하는 그 증거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제가 2009년 5월 26일 미국 아이오와주 디코라 시티에서 저를 초청해서 코리안 컬처 강의 요청을 했었을 때 The Korean Discovered the New World 처음으로 제가 미국 사회에 영어로 강의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인 사회 또는 한국의 그 연합뉴스까지 보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이런 내용은 국제 사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방송도 타고 지금 오늘 성주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코리안들이 신대륙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가락 즉 육가야의 역사와 연결되고 그 육가야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가야산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성산가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산가야 지역인 성주 방송에서 제가 특별히 이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소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성주가 또 이제 완전 성주 토박이시면서 성주 완전 고향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뭐 공부하시는 학문 가지고 계신 그 분야에서도 좀 관련이 있어요, 성주가. 그래서 오늘 더 좀 뜻깊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본격적으로 강연 들어가기 전에 이 뿔피리 공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듣고 공연 들어갈 건데 뿔나발. 아, 제가 뿔나발을 뿔피리라고. 네. 자, 피리보다 훨씬 큰 사이즈 나발. 네, 뿔나발. 이제 공연이라고 해야겠죠. 공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노래 듣고 와서 강연 들어볼 건데요. 지금 바로 혹시 뿔나발 부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텍사스 황소의 뿔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발견할 때 가장 큰 뿔이죠. 제가 일부러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이 장식품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왕의 길 그러니까 신문왕의 길이 지금 경주에 가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 올레길 가다가 이걸 주웠어요. 노루뿔을. 이 노루뿔에 이 안에 보면 이게 그 돌로 된 이제 뿔로 된 칼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분위기 내려고 이거는 또 돌로 된 화살촉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뿔로 된 나발을 불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나발 종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나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방구대왕각화에 이게 새 그림이나 있어요. 이 네. 부는 장면이 이게 뿌리냐 나무냐 대나무냐 아니면 어려운 그 켈프라고 바닷말 그거냐 이제 이렇게 그 재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나발이고 그게 고래를 부르는 나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부는 이유는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이 선사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선사시대 분위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기 위해서 이걸 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남 지방에서만 풍물놀이를 할 때 농악이나 풍물놀이를 할 때 시작과 끝을 나발을 봅니다. 근데 네. 주로 목나발이 나무로 된 나발을 봅니다. 근데 좀 더 잘하려면 이제 이 뿔로 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뿔이 귀해서 조선 시대에서는 이 그 동남아나 난징 지역 정도에서 그 물소의 뿔을 가져와서 활을 만들었죠. 그래서 활이 더 중요하다 해서 나발은 도리어 소라 소라를 이렇게 왕이 서거했을 때 이제 부는 부음으로 사용을 하고 또 나무로 된 또 대나무로 된 이런 것도 주로 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원판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이 성상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랜 우리 참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주에서 이 뿔나발을 부는 것은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성주의 가락을 타고 이제 가는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나요? 네, 와. 딱 들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조금 연상되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우리 옛날에 우리 전쟁 같은 거 아주 옛날에 전쟁 같은 거 할 때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나발 불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모양 자체도 저는 뿔 나발 사실 뿔 자체도 이렇게 큰 뿔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또 풀이 그 나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번에 방송 나와주셨을 때 돌피리 연주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돌필도 오늘 가져왔어요. 또 부를까요? 오늘은 나발로. 아 오늘은 나발로, 오늘은 나발로 좋습니다. 이제 돌피리도 부시고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돌피리 부는 모습들도 봤는데 네. 또 이제 오늘은 뿔 나발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네. 좀 멋있었습니다. 감명이 깊었고요. 자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뭐 뿔 나발만큼 좋은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노래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 좀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지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주 읍내에 우리 노래비가 있죠. 백년설 선생의 그 성주 사람 나그네 서름. 이 나그네 서름은 초기에는 이게 좀 고달프고 서글픈 노래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산업 후기 시대에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그 농경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수렵 시대로 돌아가서 인류 역사 가장 오랜 기간인 이 산업 후기 시대 수렵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그 나그네 노래가 성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그네 서름이 아니고 사실은 나그네의 기쁨인데 그러나 오리지널을 지켜서 이 나그네 서름을 들으면서 신대륙 발견까지 갔던 선사시대 코리안들도 어쩌면 바다에 나그네였고 좀 더 영어로 말하면 노마드가 되는데 이 코리안 노마드가 사실은 성주의 나그네 서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나그네 서름을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노래에도 아주 의미를 담아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그네 서름 백년설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네, 성주의 별과 함께 오늘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김성규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냇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타관 땅 밟아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 환환히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낯익은 거리 담아는 이국보다 차워라.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창소리가 볕볼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냐. 네, 백년설의 나그네 설움 듣고 오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일단 뿔나발로 너무 멋진 서막을 열었는데 이제 진짜 멋진 강연까지 들을 시간입니다. 일단 김성규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강연 저희 바로 들어볼 건데요. 여기 프레젠테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특강은 제가 포스텍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는 강의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KBS에서 직접 내려와서 다큐로 찍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성주에서 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외시 카약길 이렇게 해놨는데 이 외시 버선이란 말을 우리 성주에서 좀 유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외시 버선 하나 신고 이 참 어디 멀리 이렇게 나들이를 한다는 기분이 이 외시 버선이에요. 이 버선이란 말은 굉장히 고급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 외시 버선을 신고 이 먼 나들이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내 보일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성주 참외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지방 생산 향토 생산품으로서 막 강원도까지 가서 경기도까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주 참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약간 뭐 상주, 뭐 시금치 뭐 조금 보이다가 말다 이런 정도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외시버선이 참외씨 버선인 거예요. 실제 외시란 말 자체가 성주 사투리는 뭐 이라 그러는데 발음이 옛날 외자 발음 못해서 외시버선이 버선을 신고 간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씨앗이요 참외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참외 씨앗이 요 옆에 있는 카약을 닮아 있다는 게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이 카약이 어마어마한 게 그 세계를 휩쓰는 선사시대 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로드가 이제 그 주 교통 길이지만 옛날엔 다 물길이었습니다. 물길에 띄우는 거의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자가용과 같은 것이 카약이었어요. 네. 카약은 이제 통나무로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오픈 그 덱 위에 이제 이게 뚫려져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카누라고 하고 이 허리에 딱 덮어서 몸이 완전히 덮여서 이렇게 전체가 덮인 상태를 카약이라고 하죠. 카약은 선사시대 때는 지금은 이제 막 좋은 그런 무슨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우리 포항 연구소에 한국 최초로 가죽 카약을 보관해 가지고 있어요. 뭐 포항 불빛 축제에서 그 퍼레이드까지 했을 정도로 그 가죽 카약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뒤집어져도 이 물이 안 들어가요. 요 딱 목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옷도 보면은 동물의 창자로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캐피탁이라 해서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가죽 카약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계 카약의 역사가 베링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겠지만은 이게 카약이라는 단어가 가락에서 나옵니다. 뜻도 가락이 물에 띄우는 가마 가짜고 락자는 물을 흐를 낙동할 때 물을 흐를 낙자입니다. 그것이 삼수변의 각자가 뭐냐 하면 각자 그 모양이 카약 모양이에요. 이걸 해석한 사람 김성규가 최초인데 입구가 밑에 있는 입구가 카약이고 위에 있는 이렇게 이게 노젓는 모양이에요. 물에 노를 저어 간다. 이게 낙동강의 낙자예요. 이게 가락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 본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카약의 모양이 요래 생기는데 요게 흥미롭게도 우리 성주 참외 외씨를 닮았다. 외씨를 닮았다. 그래서 외씨 버선 신고 이 낙동강 정도로 다니던 것을 외씨 가락을 타고 신대로까지 갔다. 이 내용이 오늘의 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편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 시를 무슨 한편 봅시다. 이게 지난번에 성주 참외 축제할 때 제가 왔다가 지금 이게 이 뭡니까 이게 발자국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서름 옮기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쓴 건 이건 제 필명입니다. 덩굴 따라 지그재그 노란 버선발 참외밭 걷는 발자국 외시버선 하나 신고 전국 안 가는 곳 없는 성주 참외. 이거 노래 지어가지고 성주 이 어린이들이 불러야 되는데 말이죠. 요거는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상가야의 가락이 세계를 향해 간다. 오늘의 강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난번 성주 참외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시 카약길 이 외시 버선 이 태평양이죠. 신들이 이 그림을 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기 이쪽에 아시아 연이 이게 이제 버선입니다, 그죠? 근데 이 버선 이게 배 비슷하게 닮았죠. 이게 이제 메타포인데 우리가 학문에는 이제 팩트와 해석이 중심이지만은 메타포가 없어지면 시적 표현이고 그거 이제 은유적 표현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인간 사회가 동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주라 그러면 우리 성주 FM 방송에서 이제 막 이분이 그 단톡방에 보니까 말이죠. 성주의 별들이 많더라고요. 성주의 별이 많으면 뭐예요? 은하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 성주군 안 그러고 경상북도 은하군. 그리고 해외에서는 갤럭시 카운티. 좋습니다. 영어로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은하란 말이 쓸 만큼 성주에는 별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주 별이 옛날에는 저쪽에 가야산 그 합천 이런 데도 성주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최대 큰 이 별똥별 그 운석이 떨어진 데가 합천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이 성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주와 이 별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왜 성상가야라고 그랬을까 할 때 옛날에 그 운석에 떨어진 거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 보고 그 벽진이라는 것도 그 단어를 보면 그게 보석을 말하거든요. 보석 둘 다 벽자와 진짜가 다 그렇기 때문에 벽진가야 성상가야는 하늘의 별과 관계가 있고 제 성주 역사 책 글에는 하늘의 별이 이슬이 되어 내려와서 성주 참외가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타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튼 외시 버선길이 이제 외시 카약길로 세계를 향해 간다.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찾아낸 참외 씨 모양인데
좀 닮았습니까? 예, 아 똑같네요. 그러네요. 선단을 닮아 있는 거예요. 자, 참외 하나하나가 지금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성주 참외는 나그네 서름이 아니라 나그네의 이 비전과 기상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보세요. 조금 참외 먹다 말한 거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보세요. 제가 이 사진 다 일부러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게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러 카약이 있지만 좀 닮았죠, 그죠? 네,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메타포예요. 외식 카약의 길. 자,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딱 씨앗 닮았잖아요. 잠깐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김해입니다. 이렇게 아라가야, 금강가야에서 아라가야, 고령대가야, 성산가야. 이 고령가야가 이제 뭐 진주 쪽이라는 말도 있고 상주 함창 쪽이라는 말도 이게 더 오래되고 많이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6가야가 있다. 지금은 뭐 저기 남원이라든지 뭐 여러 그 전라도 전북 쪽까지도 연결돼가 12가야라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분들이라든지 유물들이 우리 가야의 전통적인 내용 거기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나주까지 가야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이 이 낙동강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뭘 타고 가락을 타고 다녔다. 짐도 싣고 사람도 태워서 그래서 그것이 강물에 띄우는 하나의 그 비히클 이렇게 탈 것으로서 가락 가마가자에 물 흐를 낙자. 그러니까 물 따라 그 가마라 물 가마지 영어로 말하면 워럽 페랑퀸인데 네. 그것을 타고 내려와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가는 강원도 고성지방에도 가락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심지어는 베링해로 올라가서 북극해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에는 가라 시 오브 가라가 있어요. 저는 그까지 연결 다 시키면 곧 나옵니다 이제. 네. 자, 빨리 지나갈게요. 네. 이게 이제 온돌입니다. 어디서 발굴되는 알라스카 아망락 섬이라는 알류선의 또 섬에서 이게 발굴됐는데 1997년도 처음 발굴됐을 때 저게 뭐지? 하수도냐? 뭐냐? 성이냐? 이랬다가 2000년도에 또 발굴됐어요. 그때는 살짝이 알았어요. 이게 뭔가 모르게 이 집 구조라고 알았어요. 근데 2003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막 이상 신호를 보이고 중국 경제가 막 일어나 가지고 그 원달러 스토아들이 막 미국으로 쳐들어오고 중국에 막 이럴 때 이제 발표를 못 해요. 코리안들이 신들고 발견했다 하면 예시안들이 여기 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못 하다가 2007년도가 또 발굴됐는데 그때 싸움이 붙었어요. 원주민들이 왜 우리 조상 땅을 파느냐? 싸움이 붙는 게 기자들이 달라붙었어요. 이 기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붙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이 온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6월로 7월로 합본 그 아케올로지라는 미국 학술 잡지에서 코리안 온돌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2007년도입니다. 그럴 때 한국 학계에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는 일리노이 주리터스 대학원에서 제가 인디안 문화를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연구를 한 사람인데 보니까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인디안들의 문화가 우리하고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드디어 탄소 측정용대 3000년으로 딱 나오니까 3000년 전에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고 알라스카 직접까지 가서 조사를 하니까 여기서 고래뼈로 된 탈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1960년대 북한 학계에서 발표한 그 두만강 아래쪽에 서포항이라는 데서 나온 3000년 된 고래뼈 탈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고래 따라 여기까지 같이 갔다. 그래서 저는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2009년도 5월 26일 날 아이오와주 디코라시티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백인들이 거기에 그 바이킹 후손인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노랑머리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 컬처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 제목으로 하지 않으면 나 강의 안 하겠다. 당신들은 바이킹들이 이 신대륙에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후회다. 그래서 내 강의 들어보고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인정이 되면은 나한테 사인을 받아라. 그러나 내 얘기 들어보고 별 지으면서 내가 사인을 도로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일단 신대륙 발견과 연관되니까 나를 불러다가 강의를 해줘. 이때가 최초의 코리안 저는 이미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한인 사회에서 먼저 얘기하면 이게 가치가 떨어져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지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벌써 그냥 전국 단위로 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연합뉴스도 보도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 하는 게 이슈가 2009년도에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돼서 이제 전개되는데 이게 그리고 나니까 이게 발굴된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알래스카에 있는 윤알래스카, 알래스카에 UN을 붙여요. 은알래스카 이 발음, 윤알래스카 발음이에요. 윤알래스카 시티에서 이 마가렛 시장이 저를 초청했어요. 우리 시청에 와서 시티홀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이 시장이 그냥 이 사람이 참 이쁘고도 친절하고 좋은 재성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방송 기자 다 모아놓고 저를 강의를 시켰어요. 제가 도포에다가 이 정자가 이 모자까지 다 이게 자유의 신상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쓰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더치아버가 우리나라 연합뉴스 같은 건데 이게 탑뉴스가 된 거예요. 이거 따라 이게 지금 한국 뉴스 다 따라 이게 보도한 거예요. 엄청 보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 뉴스가 되는 모는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쫙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코리안 신대륙 발견상에 제가 전국 단위로 미국 동포사회 강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옛날에 다리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 세 다리를 놓으려고 여기다 땅을 판 거죠. 파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망나 섬이고 요게 유날라스가 섬인데 이 합쳐서 유날라스 시티라고 하고 요 더치하버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항구를 했다고 사실은 코리안 하버이죠. 우리는 3,000년 전에 그 얘들이 200년 전에 간 사람 더치하버예요. 우리는 벌써 3,000년 전에 이 코리안 하버지. 제가 여기 가서 강의할 때 그랬던 게 그 기자들이 전부 다 막 웃고 난리 났죠. We are now Korean Harbor 이러면 이게 고래뼈로 된 탈입니다. 이게 우리 단체 지금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 넘어갈게요. 네. 제가 요 언덕 위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이 사진을. 자 보이소. 지금 이 베링의 이누이트 탈이고 요거는 서포항 고래뼈 탈인데 라인 보세요. 라인이 비슷하죠. 요게 또 서포항에서 나왔어요. 3,000년 된 거. 이게 뭡니까? 고래뼈로 된 홀이에요. 홀. 고래뼈로 된 이게 이제 그 귀족들의 또는 왕권에서 이 지배자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요게 그냥 스미소니안에 가 있는 북미 인디안들의 고래뼈로 된 홀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마오리족 역시 고래잡이들이고 전통 그 원시 부족들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고래뼈로 된 홀을 들고 귀족 계급을 논하고 있죠. 높은 계급은 이게 신라 시대 진성 여왕 때 당나라 걸 가져와가지고 상하홀로 바뀌어요. 코끼리 불로 중국식. 우리는 코끼리는 나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 중국식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일치되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서포항에 이 고래뼈에 들어된 탈과 온돌이 증거가 되어서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이 보이는 TV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이런 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로 해갖고 안 돼요. 이게 3,000년 되고 3,000년 돼.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알류 뮤지엄에 해서 알류산 박물관 거기서 직접 그 요 손은 거기에 있는 학예사 손이에요. 자, 이게 방구대 안각하에 그려져 있는 가죽으로 된 배예요. 사람들이 탔죠. 한 10여 명이 탔죠. 가죽으로 됐는데 제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이 통나무인 줄 알았어요. 통나무로서 올라타면 고래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무거워서. 가죽으로 돼야지 싹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건 가죽 카약이고 이것은 시카고 필드 뮤지엄 박물관에서 직접 동영상으로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무슨 내용이냐? 보통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 잘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게 뭐냐면 시베리아가 여기 있고 알래스카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바다 이걸 이 만천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때 이 땅 그 바다가 얼었을 때 이렇게 건너갔다. 그게 이제 신대륙의 인디안들이 시조들이 알고 있잖아요. No, 그게 깨져요. 2003년도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랜드 브리지 시어리 연육교론이라 하는 시베리아에서 알아서 건너가는 이 이론은 2003년도에 이론이 되어버리고 비치 투 비치 시어리 해안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해주 그다음에 그 캄차카 반도
또 쿠릴 열도, 알제산 열도 이렇게 해안선으로 연결돼서 가서 신대륙까지 갔다. 그 전에 이루는 건 뭐가 다르냐? 그 전에는 만천년 전에 딱 건너가고는 바다가 녹아버리니까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더 이상 못 건너간 것처럼. 그런데 비치 투 비치 시어리는 빙하기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간 거죠. 1000년 전에도 갔고 500년 전에도 갔고 300년 전에도 갔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이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진 게 무엇이냐? 만천년 전 같으면 코리아 문화가 인디아 문화에 없어야 되거든요. 만천년 전 우리 코리아 문화가 뼈 정도가 있겠죠.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정도.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한 4, 50가지 중에서 인디아 문화와 코리아 문화 중에서 인디안들도 개지나 칭칭나해를 해요. 개지나 칭칭나해가 3000년 된 건 아니란 말이죠. 보나마나 개지나라고 하고 우리도 개지나라고 하고 똑같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피 인디안들인데 이번에 제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인디아 문화가 얼마 안 된 한 1000년 정도, 1500년 정도도 우리 꾀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도 같다는 것이죠. 즉 이 랜드 브리지 시어리는 가버리고 비치 투 비치 시어리가. 그래서 이게 필드 뮤지엄에서 보여주는 보세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 지금 미국이나 구미에서는 해안선론이 주 이론이고 랜드 브리지 시어리는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래길을 따라 이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고래길이 있다. 고래길 따라 이게 전부 다 가장 가기 쉬운 게 카약이고 저보다 더 큰 게 이제 우미약인데 그래서 이걸 같이 저는 웨일로드라고 해요. 실크로드란 말은 이제 장안과 로마. 중국스러운 건 실크가 중국 비단이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연장시켜서 우리 경주 그다음에 일본의 나라까지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우리는 바닷길이라. 고래길이라. 그래서 실크로드 단어보다 웨일로드. WHALE 고래길. 그래서 지금 KBS 다큐에도 고래길이라는 단어가 나갔죠. 고래길이라는 말을 김성교가 만든 말이에요. 비단길 이게 오래됐잖아요. 고래길이라는 말을 우리는 써야 된다. 그래 이게 고래길. 태평양 문화, 태평양 문명. 자, 또 흥미로운 것은 방금 제가 개진화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도를 발굴됐고 요 자리에서 KP 스펜버거 2011년도에 요게 나왔어요. 요게 무엇이냐? 요 버클이에요, 버클. 이거는 절대로 여기 사는 원주민들을 이제 뭐 조금 낮추어 불러서 에스키모라고 하고 보다 학술적이고 전문스럽게 원주민들의 표현은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이누이트 사람들은 쇠붙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원시 석기 시대에 살다가 서양 문화를 만났는 거죠. 근데 이게 탄소 측정 연대 1400년 된 거라. 1400년 된 게 여기 왜 있느냐? 외부에서 왔다 이거죠. 그 발굴자들이 외부에서 왔다 근데 벌써 1997년에서 2007년까지 벌써 온도리 나왔잖아요. 이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학계에서 말하느냐? 코리아에서 왔다. 왜 온돌이 코리아에서 왔는 게 벌써 나와 있잖아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말에 쓰는 마구 이 조이는 가죽을 이 가죽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탄소 측정 연대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죽은 쉬워요. 요걸 측정을 하니까 1400년 전. 1400년은 무슨냐 한반도에서 가야가 멸망한 직후예요. 그게 마지막에 멸망한 게 대가야거든요. 금강가야가 먼저 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536년, 그다음에 562년에 대가야 고령에 있는 지금은 대가야 읍으로 돼 있죠. 예? 2년 전부터 그 대가야 읍인 그 대가야에서 562년에 멸망하고 나서 여기까지 갔다. 아이 공갈치네 이래죠 보통. 너무 멀리까지 왜 가? 이래 되거든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석탈래가 어디서 왔느냐? 한결같이 우리 고대사를 보면 뭐 인도에서 왔다, 뭐 중국에서 왔다, 자꾸 설에설을 주장해요. 바다 서쪽에서 온 것처럼. 그래 동래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동쪽 바다에서 왔다, 이쪽에서 왔다. 석탈래가 그렇습니다. 석탈래는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국 동북 일천리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고래 따라온 거예요. 용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붉은 용을 따라 바다에 그 붉은 색의 고래들이 여러 귀신고래 붉은색을 띌 때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왔는데 외국 동북 일천리란 말은 거의 5척회를 말해요. 지금은 뭐 일천리 측정이 가능하죠. 옛날에는 일천리 측정이 가능하죠. 삼천국녀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일천리 멀다는 뜻이에요. 멀고 먼 바다. 그래서 용이 많은 곳 용성국에서 왔다.
파도가 많아 다파나국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파나국 용성국에서 왔다는 말은 여기가 세계 최고 고래가 많은 데예요. 이 오츠케가 여기보다 더 고래가 많아요. 고래가 많은 곳에서 왔다. 대사람이죠. 석탈래가. 그래서 추운 집에서 왔는 증거가 있어요. 석탈래가 그 자기 제자하고 같이 제자한테 물을 떠오는데 그 당시에 보면 청동기 같은 그릇에다 이렇게 물을 떠서 이제 오는데 겨울이었겠죠. 이 그릇이 입에 붙었다고 상류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탈래가 그걸 딱 떼줘요. 갑자기 떼면 입술 찢어지겠죠.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이거는 석탈래라는 인물이 추운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 상류사에 나옵니다. 추운 지방에서 왔다고 외국 동북 일처에서 왔다기 때문에 석탈래는 그럼 어떤 인물이냐? 금관과의 첫 왕인 수로 왕과 권력 싸움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이란 거죠. 즉 그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제 이 탈래가 져요. 그래서 이제 탈래가 이제 신라 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수로 왕이 500척의 배를 보내가지고 이 탈래가 이 난을 일으키지 못하고 추격을 해요. 500척이라는 말은 혼자 도망쳐 500척 왔겠어요. 이 탈래는 벌써 여러 수백 척을 데리고 다니는 선단의 리더였다는 뜻이죠. 여기 500척 따라온 거 보면 그 가죽배 그게 다. 왜 증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두만강 하구에서 그 300척의 가죽배가 두만강으로 올라와 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바다로 도망을 쳤다.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이 카약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몰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라스카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카약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바다와 연결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문적으로 우리의 문헌들을 쭉 보니까 어이 삼국 유사에는 말이지 500척이 배가 따라왔다. 이건 가죽배가 아니고 말해야 돼. 작은 배가 아니고 500척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요. 그리고 두만강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300척이 그렇게 노략질했던 다 가죽배로 돼 있어요. 또 조선왕조 실록에는 아예. 그러니까 이 카약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것이 알라스카로 올라가서 카약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서양학계에서 잘 모르죠.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 원주민이 운항간 원주민들이 만들었다 정도만 되어 있는데 코리안들이 지금 올라가서 뭐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가락 보세요. 말마자의 덜가자죠. 말 위에 이게 뭐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마란 뜻입니다. 가마가 본래는 사람이 들기 전에 말 위에다 올린 거죠. 네. 태국 같은 데서는 코끼리 위에 올렸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마예요. 물을 흐르는 요거 제가 삼수변 옆에 요게 카약이라는 뜻이 요게 각자가. 그러니까 물에 띄우는 가마. 워러 페랑퀸. 그것이 결국은 이 가락을 타고 오갔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 동북 일천리를 말하는 가다 보면은 우리 조상 때 그 석탈래가 그 수로왕 때부터 왔으니까 이제 가야는 멸망했고 그만 조상 우리가 살던 곳으로 이게 뭐냐? 서양에서는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그 400년이나 살다가 자기들 조상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이거는 뭐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간다. 여기 뭐요? 562년, 500여 년을 살다가 자기들 조상 땅을 향해 간다. 우리 조상은 지들 대대로 내려온 거죠. 우리 조상들은 저 외국 동북 일천리 큰 바다에서 왔대. 그럼 우리는 이 나라가 멸망했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간다. 서양 역사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 갈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문헌적인 석탈래 스토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가다가는 이까지 갔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 발굴자들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한국 밖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김성규만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권에서 그다음에 또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요. 그 이공계 같은 공부에 이런 거 모릅니다. 적어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저는 또 특별히 인디아 문화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이 발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미국 네티즌들이 말도 안 된다. 기러기가 말이야 저걸 어디서 물고 가다가 떨어뜨렸겠지. 이렇게 했어요. 네티즌들이. 그거 있어요. 제 자료 다 있어요. 이거 당시의 반응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고학자들이 또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주거지를 발굴하는데 지하 2m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기러기가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2,400년 전에 이 물건을 사용했던 흔적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물건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누이트들이 못 만들고 외부에서 온 거 틀림없다. 그 외부에서 왔다면 어디서 왔겠느냐? 비치 투 비치 한반도에서 왔다. 코리아를 제일 먼저 넣고 혹시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뒤에 뒷다리 넣는 거예요. 코리아가 항상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재밌나요? 네. 네. 이게 말이죠. 아주 대단한 재밌습니다. 거예요. 대단한 거. 너무 재밌습니다. 가락과 카약의 언어적 기능적 일치. 물에 띄우는 가마, 카약, 가락. 락자는 우리가 음악, 즐거울 락자인데 음악 그러죠? 네. 카약, 카락.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카약이 가락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남도 사투리 중에는 배를 카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울산대병원 김매자 원장이 우리 신발부 회원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즉 카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도 있다 이거야. 카약이라는 말은 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 연구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우리 있는 것도 못 해먹는. 자 이게 가마예요. 가마 가짜. 앞뒤 이렇게 여기 VIP가 타는 거 신랑 신부도 타고 여기 뭐 원님도 타고 그죠? 자 바다로 돌린다. 복관 비어 있죠? VIP 탔죠? 앞뒤 두 사람만 져. 물에 띄우는 가마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약을 워터 플랑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여기 올라타면 얼마 받고 그냥 여기서 강 건너 바다 건너 섬이 저기 보이면 여기서 요 섬에서 저 섬까지 왔다 갔다 해주는 이게 워터 플랑킨 카약이에요. 우리는 성상가야에서 가천 지방에서 고랭까지 얼마에 받고 왔다 갔다 했다니 이런 거지. 간단히 뭐 화물도 싣고. 그래서 가락과 카약을 연결시킨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카약이 우리 가락이 올라갔다. 6가야 중에서 다 가락을 사용한 거예요. 성주에 있는 이천, 이게 내강 이름이 이천이에요. 네, 여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천이 연결되면 저 가천 연결되면 낙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 다 전부 다 가락을 통해서 연결돼 갔다. 그러면 지금 하면 배가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배 가다가 또 좀 걸리고 보가 나오고 이러시는. 옛날에 보가 없어요. 보를 다 텄어요. 일부러 다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물이 얕다든지 홍수가 물이 덜 나가지고 얕다 그러면 어깨다 매는 거예요. 매고 걸어가요 이렇게. 이 걸어가는 데를 연수용로라고 하고 영어로 폴티지라 그래요. 네. 시카고라는 단어도 폴티지도 나와요. 네. 게스플레인 강과 시카고 리버의 사이가 3마일 정도 떠 있는데 거기 둘러매고 그다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중간에 강과 강이 연결되는 이 중간 이 부분이 거룩한 자리라. 그게 이제 기독교 나가시는 분들은 에덴 동산에 왜 4대 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에덴 동산은 왜 강이 4개씩이나 있지?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강을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 강을 내려가기 전에 이제 무사하게 올라왔으니 이제 무사하게 내려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에덴 동산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만 있느냐? 우리나라도 사천이 있어. 경남에 사천. 내강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 요리 수촨성, 수촨이 사천이에요. 하와이도 가면 강 4개가 붙어있는, 내강 4개가 붙어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두 강이 붙어있는 자리, 여기는 땅이야. 주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재가 있어. 재, 고개 마루.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놈을 짊어지고 하약을 짊어지고 넘어가야 돼. 이걸 뭐라고 했다? 이제 김성규의 이론에는 아리랑 고개다. 아리랑 고개는 물길이고 요걸 짊어지고 넘어간다. 그 다음 강물에 연결된다. 그래서 아리랑에 관계되는 논문이 한 4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못했는데 김성규는 아리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그게 왜 그 아리랑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해석을 못해. 김성규 보시오. 나가 누구냐? 카약이야. 나 타고 잘 왔니? 이렇게 알루산 열도에서 그 베링해에서는 바다의 카약을 탄 사람은 카야크 영어로 카약인의 와이프라고 봐요. 서로 연인 관계.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도 바다에 나가면 카약이 내 부부와 같은 거야. 그리고 딱 끼고 딱 들어가는 것도 거의 뭐 섹스 수준이야. 딱 서로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방송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학술적인 거니까.
바다에 나가면 워낙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무속적인 그 미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절대 카약을 탈 수 없고 남자가 타야 되고 남자도 탈 때는 굉장히 정갈한 몸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날 밤에 다른 여자하고 자도 안 돼. 그만 이제 재미없는 일이 벌어지고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좋아서 그 전날 밤에 잤다? 그러면 이제 특별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알래스카의 그 알조선 열도에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있어요. 카약 들어가지 못하고 카약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네가 내 마누라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올라타요. 그러니까 카약은 이제 부부로서 역할을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때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카약과 그 카야커의 사이는 일체된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카약과 사람이 우리 저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 하체는 말인데 그 말머리 쪽에 사람이 네, 보신 네, 적 있죠? 있죠. 네. 네, 네. 그런 게 바로 카약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몸이 그냥 몸의 하체가 카약이 되는 거예요. 이 가락에 대한 걸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방구장갑과 이게 통나무가 아니고 가죽배랑을 제가 최초로 밝혔고 어떤 민속학교의 송모 교수가 내가 울산 신문에서까지 이거 뭐야? 신문에서까지 이 그 울산 제일보에서 네. 보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이게 논문거리가 되니까 남의 걸 표절해 가지고 논문까지 써서 내가 공격을 했어요. 왜 남의 걸 표절해 가지고 그래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해. 이게 이제 가죽입니다. 이 크기 굉장히 크죠? 이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학계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 이게 가죽배라는 게 선사시대 때 존재하는구나. 통나무 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카약이고 이 보세요, 가죽배. 이 가죽배가 실제로 이렇게 20세기 초에 사진을 찍히고 이렇게 네. 울산 방송, MBC 방송입니다. 방금 사진 보셨죠? 울산 방송? MBC 발견 모임 김성규 회장은 방구장갑과에 인류 최초의 카약 원조가 새겨져 있고 이는 한반도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 베리니아에 카약을 전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다 가죽배입니다. 이렇게. 가죽배라는 사실을 제가 최초로 알렸고 이거 보시죠. 지금. 얼마 안 됐죠. 최근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해야지 고래를 따라갈 수가 있다. 노를 졌기 때문에 통나무가 절대 안 된다. 자, 이게 이렇게 요 버클 요걸로 생각한다 이제. 저 발굴한 사람들은 아까 버클을 말에 사용했다. 말은 그것도 옳지 않았어요. 14세기였는데 저 15세기 돼야지 그 스페니아들이 왔을 때 이제 말이 오는 건데 그때는 벌써 AD 600년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약 것이다. 제 얘기는 카약 도구였다. 조우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게 선사시대 코리안들이 카약을 만들었다. 최초로 그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카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운미학으로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를 이 BBC 뉴스인데 BBC는 뭘 몰라가지고 플로팅 그냥 물에 뜨는 부구 정도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구인가? 김성규의 학문은 항상 동서양을 아울러서 본다. 서양 거예요. 팩트멜 안각한데 저 팩트멜 그쪽 그림인데 보이소. 요게 운미학 여러 명이 타는 거 카약. 고래를 잡는데 반드시 큰 배와 작은 카약이 같이 있다. 고래를 잡는데 반드시 큰 거와 작은 같이 있다. 이게 한 그림 아닌가요? 제가 많이 찾아내요. 이걸 보고 나서도 이상목이라는 이상한 울산인 사람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요 작은 카약을 가가지고 탁 찍어야 돼요. 그럼 이 카약이 오면 고래는 내 새끼인가? 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는 줄도 없어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면 이 혈루병에 의해서 피가 아물질 않아요. 이게 이제 바닷가에 좌초돼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부러진 그 작살에 그 로고를 보고 누구 거냐.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니셔티브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먼저 좀 가져가고 나머지 다 나눠 먹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세요. 방구장갑하요. 또 있죠? 또 있죠? 여기 이게 깜짝아 반도 거예요. 닮았나요? 네, 이까지 연구를 가야 이제 플로터라고 하질 않지. 방구장갑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로터야.
카약이지. 카약은 강에 요즘은 지금 강에다 띄우는 무슨 뭐 카야킹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본래 바다용이야. 뒤집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이소. 본래 바다용인 거 강은 그냥 쉬는 정도라. 가락국의 가락선단과 조선시대 도망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시대도 가락선단이 있었고 가락국에도 가락선단이 있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이제 베링해 쪽에서 그림인데 한 대가 다르는 게 아니에요. 수백 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록이 이걸 말한다는 거 금방 감이 오죠. 이렇게 가락국 수로왕과 석탈리의 가락선단 500척 선단이 석탈리를 추격했다. 가락국이 수백 척의 가죽배가 카약선단을 움직이는 배사람 리더였다. 조선시대 도망간 하구에 가락선단이 있었다. 임자년 1552년 무렵에 무사 김수문이 이은거도에 보를 설치한 뒤로 호인들이 분하게 여기서 보를 설치하면 가락이 못 올라오잖아. 네. 해구를 지나 300여 명의 가죽배인 자피선을 타고 와서 100여일 동안에 약탈하도록. 왜? 보를 설치해서 우리 못 올라가게 한 거라. 그 화가 나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화풀이를 하고 갔다. 이거예요. 자, 카약은 어느 정도 고래 잡는 모습 나옵니까? 이게 1876년 그림이에요. 베링해에. 카약이 무서운 거라. 고래를 잡아요. 고래를. 이 제가 참외씨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이 참외씨가 참외가 말이야. 세계 과일계를 다 잡아. 응? 그래 가는 거예요. 이거 보이소 이거 다 카약이야. 베링이 원하는 고래 사냥 방법. 아까 제가 3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유감 주술도 얘기했어요. 제가 가죽 카약. 아리랑 고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몰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 아리랑 고개 넘어가면 그 다음 강까지 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 당신은 넘어가서 이제 이 물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발병이 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벌써 1시간 됐나요? 네, 거의 시간이 네, 듣다 보니까 1시간은 이제 다 차기 전에 저희가 네. 이제 클로징을 해야 돼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씩, 마무리 마무리를. 네. 요 파트 마무리 할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에서 만드는 카약 오. 가죽입니다. 한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어때요? 분위기 되나요? 네. 그러네요. 예. 오, 카약. 자, 그다음에 여기 흰대로 이렇게 여기 아까 그 버클이 발굴됐는데 온돌이 발굴됐는데 네. 이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뭐 그 마야, 아즈텍, 잉카 이리 올라가서 이 그린랜드까지 이렇게 가고 또 일로 가서 아까 가라, 시오브 가라 네. 이렇게 오. 전부 다 가능하다. 역사, 유적의 스토리텔링 접근법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네, 오늘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4분의 1 했네요. 4분의 1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 한 5부작으로 해야 네. 이걸 다 들을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네, 저희 한창 이제 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뭐 젊은 거 있으면 네. 하나 받고 끝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날까요? 네, 일단 저희 클로징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네,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네, 여러분 알찬 강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네. 강연 자체가 강연을 재밌게 하는 그런 또 능력이 따로 맞아요,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 집중하게 만드는 네. 그 목소리가 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제가 원래 목소리셔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네. 한 명도 안 줍니다. 네, 진짜로 제 졸리지가 자르기 않는 때문에. 강의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네, 좀 네, 재밌게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방송을 또 기약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클로징 곡 하나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뭐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제가 해야 됩니까? 네, 한번 신청해 하나만 주세요. 더 네, 저희 이제 말씀해 클로징 곡으로. 주시면은 노래를 뭐 서양 노래를 시킬 수도 없고 서양 노래 좋습니다. 네, 저희 서양 뭐 노래도 아까는 괜찮- 나그네 소름 했으니까 어, 아주 팝송도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네, 배를 저가자 배를 배를 저어가자. 저어가자. 바다 배를 저편은 덕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배를 저가자 아. 험한 바다 건너 희망의 나라로. 그 희망의 나라로 그게 제목이 희망의 나라인가? 희망의 어떻게 아세요? 나라로. 적절하죠. 이 타임에 맞춰서 아, 네. 굉장하시네. 센스가 있어요. 그러면
엄정행이라는 분의 희망의 나라로 아까 방금 흥얼거리신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저희 이제 희망의 나라로 이제 떠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 FM 92.7MHz 저희 오늘 성주의 별과 함께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김성규 회장님 모시고 아주 특별한 강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를 쳐가자 함함 바다물 길 건너 저편언더 배 산천 경제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한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